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키우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 많은 다른 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키우는데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큰 일들을 해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힘든 일을 조금 제쳐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제가 늘 함께 키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함께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많이 수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재성이 과학 재능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영재성이 재능으로 전환된다. 즉 영재성이 과학 재능으로 전환이 될 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영재성이 재능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얘기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4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어떤 교과의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재성입니다. 영재성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재성은 논리적인 능력,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 창의적인 것, 그런 요소,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요소, 정서적인, 사회 정서적인 요소, 그 다음에 신체적인 요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뒤섞여 있어요. 이게 뒤섞여서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영재성이다, 이런 능력들이 상위 1%다, 상위 2%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IQ 테스트를 가지고 영재성을 짐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재성이 사실은 개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돼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구체적인 그런 재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능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재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영재성이 높은 아이들이 이 과학적 재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변환되는,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과학적인 재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입니다. 어떤 아이들보다도 이런 아이들은, 과학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은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과 흥미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은 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많은 아이들이 사물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미가, 호기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통 아이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특별히 그 호기심이,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나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우주의 어떤 공기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물인데요,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과학의 대상이죠.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호기심과 흥미가 강하게 있는 아이들. 자, 호기심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보통 아이들의 2배 이상이 돼야 돼요. 2배 이상으로 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는 영재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과학적 재능으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흥미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 나타나는데, 어머니들은 다양한 분야라 그러면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공기에도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흙에도 관심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도, 이건 다양한 한 분야죠. 한 분야,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이는, 아주 호기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은 사실 이제 처음으로 과학적 재능으로 자기의 능력을 변환시키는 기초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일단 호기심과 흥미가 높아야 돼요. 호기심과 흥미가 높으면 바로 그쪽으로 아이들이 몰두하게 되고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 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여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자연과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은 책만 봐서는 안 되죠. 물론 책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물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는 거죠. 우수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능검사 같은 걸 받아보면은요, 너무 시공간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시공간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시공간적인 능력은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야외 밖에 나가서 그런 사물과 물체, 건물, 도로, 내지는 그다음에 무슨 뭐 풀, 그다음에 뭐 나무, 숲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많이 봐야 거기서 흥미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흥미의 어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관찰과 탐구력입니다. 관찰과 탐구력. 흥미, 그 다음에 호기심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것이 많으면 들여다보는 것이죠. 아주 관찰을 특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찰에는요,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데 얘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즉 관찰의 그 깊이, 즉 심도 있게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찰을 하게 된 후에는 탐구를 하게 돼요. 탐구.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 어떤 대상을 봤어요. 어떤 특별한 나무를 봤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토양을 봤어요. 그러면 그냥 보는 걸 정말 재밌다, 이상하다, 새롭다, 특이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걸 찾아봐야 되죠. 그거와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어떤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점점 탐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탐구로 들어가려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느냐면은 지구력, 지속력,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어떤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거기에 막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머니들 보면은 우리 아이는요, 어떤 것에 정말 몰입하는 힘이 강해요. 좋습니다. 그 몰입하는 힘 필요하죠. 이거는 특히 과학적 재능을 보일 때는요, 몰입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과학적 재능이라는 것으로 표출하려고 그럴 때는 바로 거기에 아주 지구력, 탐구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집착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힘,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 내용을 어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보면요, 정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구글에 들어가 보거나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없는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물의 관계 찾기를 잘하는 겁니다. 사물의 관계 찾기. 이거와 이거는 관계가 있나? 이거는 관계가 없나? 바로 그거예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들. 자, 달은 지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화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지구와 화성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또 지구라고 하는 것 땅속을 파고들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뭐와 뭐의 관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계 없을 것과 같은 그런 두 개의 현상 혹은 두 개의 사물, 관계를 찾아내면 그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던 관계 찾아내면 그게 연구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찾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실을 찾아내는 겁니다. 진실.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진실과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또 이 관계라는 것하고 유추라는 것이 있어요. 유추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거기에서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말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지금은 관계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요, 너무 흔한 얘기죠. 흔한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기밥솥에 시계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전기밥솥에 시계를 부착할 거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밥솥에 시계를 부착하는 것이죠. 요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계 없었던 것이 관계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런 거와 이런 거 관계가 있는데요. 엄마들이 자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꾸 관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과학적인 재능을 키워내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찾는 것, 이 관계를 찾는 것, 이 자연 현상에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옥수수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옥수수가 많은 그런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옥수수로 기름을 짜가지고 먹는 기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옥수수를 가지고 수많은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그 옥수수를 가지고 차에 쓰는 가솔린을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자, 그거 보고 참, 야, 저 옥수수라는 식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항상 원유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서 파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옥수수, 한국에서 보면 옥수수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옥수수라는 게 사료로도 많이 쓰고요. 그 옥수수를 가지고 가솔린, 자동차 기름을 만드는 데 쓰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없을 것과 같은 것에서 관계를 찾아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과학적인 어떤 재능, 과학 재능을 키워내는 중요한 그런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과학적 재능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관찰과 탐구력,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지구력까지 연결돼서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있게 그런 자연 현상, 사물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찾는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과학적인 그런 재능을 키워내요. 이게 과학적인 재능으로 막 클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이 이런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 잘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